다음입니다. 다음. 그 어떤 분이시죠? 그 본명으로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대표님? 본명으로 좀. 네, 반갑습니다. 네, 고은. 오늘 녹화본이요? 예, 뭐 드릴게요. 드리는 게 아니라 카페 올려드릴게요. 글씨 보이세요, 대표님들? 자, 우선 먼저 오신 분들은 네이버 광고 여기에 가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네이버 광고 여기 가입을 하세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잠시 5분만 잠깐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요, 대표님들. 다 오셨나요? 정현도 대표님 왜 두 개죠 이게? 하나는 핸드폰으로 접속하신 건가요? 비디오 좀 끌게요. 네. 네, 소리 이제 나올까요? 소리랑 화면 들리시면 1번 눌러주세요. 1번. 소리랑 화면 들리시면 1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도 보이시면 1번 다 누를게요. 우리 대표님들. 네. 손이 아프더라도 다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우선은 이 강의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요. 아까 나온 이야기대로 코인 세일즈라는 그 단어를 붙여서 이창국 대표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좀 변경해서 제가 같이 올릴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코인 세일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 키워드는 제목으로 넣으면은 좀 안 될 것 같아갖고 여기서 하나만 좀 넣어두겠습니다. 블로그 및 카페, 그다음에 SNS에 코인 세일즈 단어는 제외. 이걸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코인 상담 이렇게 바꾸라고 그 본사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네, 표현을 변경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단톡방이라든가 많이 오픈 채팅방 만드시더라도 그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어떤 게 있었냐면은 중간에 그 카카오 오픈 채팅방 공지에다가 연락처라든가 전화번호를 걸었더니 그것도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 내용을 좀 저희가 좀 제외를 하고 하실 건데 이창호 대표님 들어오셨는데 뭐 얘기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만약에 이거 얼마냐 이럴 때는 얘기를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내가 P2P 거래로 내가 판매를 하고 구매 대행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된 곳에서 내 전화번호 오픈이나 아니면 뭐 코인 세일, 뭐 코인 판매, 그다음에 뭐 얼마 지금 현재 얼마에 드릴게요 이런 가격 오픈도 지금 좀 상가해 달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박 대표님. 네. 네. 이제 그러면 요 내용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좋냐면은 검색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문의를 한 게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은 저희가 그 지금 판매하고 있는 코인이 뭐죠? 삼국지 무한 대전이라는 이 게임이죠. 자, 밑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여기 혹시 블로그 포스팅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네, 블로그 포스팅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인플루언서라던가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포스팅을 여러분들이 왜 하고 있을까요? 뭔가 보여주는 게 좀 있어야 되겠고,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호기심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타겟팅 자체가 나이대가 어떻게 될까요? 나이. 네이버 사용자 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나이. 한번 우리 채팅창에 남겨보실까요? 나이 또래가 몇 살이 좀 많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네이버 사용자. 몇 살대가 많을까요? 40대가 많을까요? 50대가 많을까요? 아니면 30대가 많을까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대는 아예 없고요. 거의 40대, 30대 후반, 30대 후반에서 그 다음에 이제 60대, 지금은 이제 70대라고 보셔도 됩니다. 70대 분들이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구글을 쓰거나 이분들 유튜브도 거의 찾아보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돈 많은 사용자만 이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죠. 오프라인 매장은 고급화돼 가고 있고 온라인 매장은 어떻게 돼 있죠? 약간 좀 저렴한 거를 타는 식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사용자가 가장 많은 돈 많은 유저들이 모인 곳은 어디다? 바로 네이버라는 곳입니다. SNS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죠? 기본적으로 SNS는 타겟팅 자체가 그냥 흘러가는 광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스타 보다 보면은 어떤 그런 광고들이 가끔 탁 하고 튀어나오죠. 그럼 그 광고를 딱 봤을 때 내가 이걸 구매해야 된다는 생각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재미있으면 클릭해 볼 수 있지만은 구매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네이버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하죠? 모바일을 켜고 분명히 이 키워드라는 걸 검색을 합니다.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매를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일까요? 없는 분들일까요? 구매를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 여름에 어디 여행지를 간다고 칠게요. 예를 들면은 인천 호텔이라고 검색을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천 호텔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광고가 나오고 이 밑에 쪽에 뭐가 나오죠? 이런 블로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여기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갈까요? 아니면 여기를 호텔을 내가 직접 호캉스라던가 휴가여행을 갔을 때 여기에 갈 생각으로 검색을 할까요? 갈 생각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전환이 좋다는 겁니다. 호텔을 들어서 약간 좀 어조가 안 맞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코인 시장 쪽은요. 이 호텔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텔을 가는 사람.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겠죠. 호텔을 가는 사람들이 돈이 좀 있는 분들이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또래 분들이 가장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전환율은 좋다 나쁘다? 무조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이버가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네이버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화를 굉장히 많이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를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죠? 검색 아니면은 뭘로 하죠? 블로그 포스팅용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광고주를 직접 내가 광고를 할 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관련된 시스템을 거의 다 모르고서 그냥 직접 어떤 바이럴 광고를 하다 보니까 뭐가 없죠? 알맹이가 빠진 상태로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누가 블로그 포스팅을 쓰면은 노출이 잘 된다더라, 뭐 한다더라 하는 내용들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여러분들이 구조를 알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고요. SNS는 한 단계 더 거쳐서 또 두 단계, 세 단계 이상을 거쳐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은 바로 네이버 광고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표님들 혹시 컴퓨터 안에 계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광고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겠어요? 검색해서 네이버 광고를 클릭을 해서 예, 네이버 광고를 클릭을 해서 뭘 하죠? 네, 광고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한번 가입을 해보시겠습니까? 가입은 무료입니다. 혹시 가입하신 분들만 1번 누르고요. 아직 난 가입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 가입하신 분들만 이제 1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안 하신 분들은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돼요. 사업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입했다는 전제를 통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네이버 키워드 도구 혹시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키워드 도구. 이 카테고리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겠습니까? 이거는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저희가
이 내용 녹화본을 올려드릴 건데 녹화본을 올려드리더라도 지금 해보고서 녹화본을 보시면 조금 더 될 겁니다. 자, 키워드 도구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오죠? 네, 이게 조금 늦어질 겁니다. 자, 로딩이 되면서 뭐가 나오죠? 네, 여기 키워드를 갖다가 한 줄에 몇 개까지 입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총 5개의 저희가 검색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 주요 키워드. 주요 키워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많이 들어올 확률. 그리고 조회수가 높은 5글자 내외의 단어들입니다. 내외의 단어들. 자, 이런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요 키워드. 검색을 해서 들어올 키워드 5글자 내외의 단어를 저희가 이제 메인 키워드라고 하는데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아까 남기지는 말라고 했지만 뭐가 있었죠? 이 5글자인 코인 세이즈라는 키워드가 있었겠죠. 그렇죠? 혹시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1번 누르시고요. 나는 다른 키워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코인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5글자 내외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키워드를 이 안에다가 5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3개만 넣어도 되고 2개만 넣어도 되고 하나만 넣으셔도 됩니다. 최대한 관련도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이대로 한번 넣어보신 다음에 뭘 하시면 될까요? 밑에 보이시는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조회하기를 누르니까 지금 키워드가 몇 개가 나왔죠? 무려 819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셨던 분들은 어떻게 검색을 할까요? 자, 코인세이즈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렇죠? 코인세이즈를 검색하니까 지금 뭐가 나오죠? 맨 첫 단에 우선 뷰가 나오고 있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사이트와 지식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혹시 연관 키워드라든가 다른 키워드가 나오고 있나요?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는 이게 다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자동 완성이라고 해서 밑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가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2글자, 3글자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코인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어떻게 나오죠? 자동 완성이 몇 개가 생길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코인판, 코인 전망, 비트코인 시세, 코인원, 비트코인 하는 법, 루나코인, 코인 빨래방이라고 나오죠. 그럼 우리가 필요 없는 키워드는 다 알고 계시죠?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가 이제 없어지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이런 키워드가 아니라 상생이 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는 이거를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데 가장 좋은 기능은 뭐죠?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쭉 나열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이해 갔으면 3번 누르시고요. 이해 안 갔으면 4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하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질문과 답변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의 구조를 좀만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기가 너무 쉬워요. 참고로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세이즈라는 키워드를 우선 쓰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구조를 볼게요. 이 키워드를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나왔죠, 대표님들? 뭐가 먼저 나왔죠? 불!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대표님들? 두고 보자 그래. 네, 블로그가 나왔죠. 네, 그러면은 블로그로 광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식인으로 광고하는 게 좋을까요? 카페로 광고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블로그로 광고해야 되겠죠. 검색을 할 때마다 이 영역들이 어떻게 되죠?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인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어떻죠? 뭐가 먼저 나왔죠? 파워링크가 먼저 나왔고 그 밑에 뭐가 나왔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영역이라고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그 다음에 뷰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갖다가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뭘 하는 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키워드에 맞는 노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이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거의 다 모르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인을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저희 같이 조금 나이가 젊거나 대행사들이 많이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도 제가 입창목 대표님께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거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지인들한테만 소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인들한테 소개하는 건 어프로치가 잘 되고 구매 전환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지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으로 어떤 소통 관계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하는 겁니다. 뭘? 블로그를 쓸지, 뉴스를 쓸지, 파워링크를 걸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어떻게 하죠?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봤을 때 저희가 코인에서 코인 전망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전망을 클릭했더니 파워링크가 나오고 또 뉴스가 나오고 이번에 뭐가 나왔죠, 대표님들? 뭐가 나왔죠? 뭐가 나왔죠? 지식인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모바일에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대부분 다 PC와 모바일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바일을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같은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했더니 얘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가끔은 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인플루언서 영역이 나왔죠. 어떻게 됐죠? 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우리가 상위 노출되는 걸 클릭을 많이 하겠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대표님들 뭐 블로그 막 맨 밑에까지 내려가서 찾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1위부터 한 10위권까지 찾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 고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광고를 하면 좋을까요? 지식인 광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블로그 광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식인 광고다 1번이고요. 블로그 광고는 2번으로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조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를 때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키워드를 갖다가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영역별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공략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뭘 찾은 거죠?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5글자 내외의 키워드와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키워드를 갖다가 제가 넣어줘서 이렇게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거는 어때요? 코인과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다운로드한 어떤 키워드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요. 이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키워드까지도 한꺼번에 우리가 나열을 해서 그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A, B, C, D까지 영역을 볼 텐데 자,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우선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무시를 하시고 모바일과 PC 이 두 카테고리로 해서 저희가 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코인이라는 이 조회수가 월간 몇이 나왔죠? 모바일이 13만이죠. 자, 이 키워드는 우리가 쓰면은 노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모바일이 여러분들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모바일이 여러분들 5만에서 6만 이상 넘어가면요. 블로그에 글이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같은 글로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출이 될까 말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얘는 지금 조회수가 몇이죠? 300만이 넘어가죠. 야, 진짜 높네요. 그렇죠? 두 글자의 키워드보다 이게 더 높죠. 그럼 이 키워드는 우리가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6만에서 5만만 넘어가도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고서 우리가 쓰면 어떻게 된다? 허공에 대고 이제 삽질을 하는 겁니다. 허공에 대고 삽질하면 땅이 파요, 안 파요? 안 파이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땅이 파여 있고 그 목적지를 가서 이제 팠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 말 그대로 조회수가 너무 높은 키워드는 제외입니다. 키워드는 제외를 해서 어떻게 하죠? 서브 키워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코인이라는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죠? 메인 키워드라고 하고 비트코인 시세도 이게 메인 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 비트코인 채굴기라는 거. 이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이게 바로 서브 키워드입니다. 서브 키워드. 그러니까 조회수가 좀 적고 글자 수가 5글자 이상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서브 키워드입니다. 뭐라고요? 서브 키워드는 조회수가 그러니까 1000 이하
천 이하고 5글자 뭐 이상 되는 키워드를 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교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됐을까요, 대표님들? 이해됐으면 3번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해가 안 됐으면 4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네이버에 바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저 키워드로 하면은 사람들이 좀 들어올 것 같아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이제 해보는 거겠죠. 컨트롤 C를 누르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비트코인 채굴기 하니까 쭉 나오고 이번에는 좀 다른 영역이 나왔죠. 대표님 뭐가 나왔죠? 네이버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이 나왔죠. 얘는 왜 쇼핑이 나올까요? 그러면 이거는 쇼핑 키워드라서 그런 겁니다. 무슨 키워드라고요? 구매를 할 쇼핑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와는 정반대의 영역이 나왔죠. 맞습니다. 쇼핑 키워드. 그러니까 이거를 맨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뭐다? 사람들이 이거를 검색을 했을 때 나는 쇼핑을 할 거야 라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나왔던 비트코인 시세라는 거를 검색을 하게 되면 뭐가 먼저 나올까요? 시세. 이건 뭐가 나오죠? 뉴스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지식인이 나왔죠. 이거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뷰. 여기 안 나온 게 뭐가 있죠, 대표님들? 뭐가 안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쇼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 키워드 기반으로 어떤 검색 영역이라던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바뀐 영역에 대해서 잘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거기에 맞는 타겟팅으로 지식인을 할지, 네이버 쇼핑을 갖다가 올릴지, 아니면은 반대로 블로그를 할지, 파워링크를 할지 갖다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필요 없는 키워드들은 다 없애줘야 되거든요. 기념 주화라든가 이런 건 필요가 없겠죠. 배지, 기념 코인 제작 이런 건 없애야 되겠죠. 이런 걸 없앤 다음에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채굴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키워드는 조회수가 몇이죠? 대표님들 80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봤을 때 조회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쪽을 검색을 해서 문의가 들어올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실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이제 많이 하면서 보지만은 이런 키워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목적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어떤 목적이 확실할까요? 우리 대표님 혹시 그 사시는 곳이 어딜까요? 나는 여기에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만 네, 사는 곳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저희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실까요? 난 어디 산다. 접속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다. 동네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지금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우리 대표님도 계시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접속하고 있는 위치 지역. 전북, 남원, 네, 김포, 남원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용실을 간다고 했을 때 메인 키워드인 미용실을 검색을 할까요? 아니면은 이 앞쪽에다가 지역명 김포 미용실을 검색을 할까요? 미용실을 검색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조회수가 많다는 거지 전환이 높다는 건 아닙니다. 김포 미용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거죠? 내가 이 동네에서 미용실을 갈 거기 때문에 찾는 거겠죠. 이런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라고 전환율이 좋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회수는 어떻죠? 낮습니다. 높지가 않아요. 근데 올 사람들은 확실하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메인 키워드는 뭐죠? 이더리움이라는 게 바로 메인 키워드입니다. 그럼 서브 키워드는 뭐죠? 채굴 방법.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개의 단어가 섞여 있죠. 이렇게 이더리움과 채굴 방법이라는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서브 키워드이면서 전환율이 좀 좋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채굴 방법이라는 걸 검색을 해서 뭘 하죠? 네,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PC에 검색을 해주면 뭐가 나오죠? 맞습니다. 이 뷰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뭐 웹사이트가 나오고 또 여기는 지식인이 밑에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찾아볼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회수가 높든 낮든 간에 이거를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할 때 블로그 있죠. 블로그 제목이라던가 예를 들면 본문에 들어간 제목 있죠. 네,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때 키워드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더리움 채굴 방법을 갖다가 이제 포스팅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이더리움 채굴 방법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적거나 아니면은 이 앞단을 좀 지워주고서 키워드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 몇 개 들어간 거죠?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채굴이랑 이더리움 채굴 방법이 나와 있죠.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이닝이라는 걸 갖다가 자 마이닝은 뭐죠 여러분들? 마이닝은 단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예, 뭐 채굴이라는 게 뭐 마이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그런 키워드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더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죠? 바로 블로그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이걸 제목에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뭘 알아야 되죠? 이 키워드를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조회수가 낮지만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키워드로 글을 작성한다고 해서 노출이 바로 될까요? 100%? 100% 내가 블로그에 포스팅하면 바로 노출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가능성도 있겠죠.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 들어가는 키워드가 하나 더 들어가면 좋습니다. 2개 들어가도 되고 3개 들어가도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블로그 포스팅이라든가 이거 할 때 키워드를 몇 개를 넣는다? 최소 3개에서 4개 이상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채굴 방법 밑에 뒤쪽에 있는 키워드가 뭐였죠? 마이닝이라는 키워드겠죠. 그러면은 이더리움 마이닝이라는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 이더리움이라는 키워드도 될 수가 있겠고 이더리움 채굴 방법이라는 것도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키워드가 4개가 들어갔으면 어때요? 제목은 그렇게 좀 어색하거나 어그로 끌지는 않았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게 노출이 안 되면 이게 노출이 안 되면 이거 노출하면 이거라도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더리움 채굴 방법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한번 저희가 이더리움 마이닝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닝이라고 검색했더니 아까 봤던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았나요? 얘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2명이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갖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넣을 때는 길게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좀 짧게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길게 넣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때 적정한 키워드는 몇 개라고요? 적정한 키워드 몇 개라고요? 대표님들 한번 채팅창에 적어볼까요? 4개, 3개 이상, 3개 이상에서 한 4개 정도를 잡아주면 좋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고 가시면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을 좀 바꿔서 4개에서 3개 정도 넣어서 어떻게 하죠? 제목에다 키워드를 좀 열심히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가 노출이 안 됐을 때 이거라도 노출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키워드가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전환율이 더 좋아질 수가 있다고. 확실하잖아요, 이 사람은. 난 이더리움 채굴 방법을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블로그를 클릭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걸 블로그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하죠? 네, 맞습니다. 내 글이 여기에 떠있든 여기 떠있는 그 사람은 다 검색을 해볼 거라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클릭이 되고 문의가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문의라든가 상담을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대표님들? 네, 이해가 있으면 3번 누르시고요. 이걸 제가 좀 이따가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이라든가.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도움이 됐을까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갖다가 여러 개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제 더블 키워드, 트리플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오히려 더 좋은데 여기에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뭐냐면은 바로 요거죠.
노출되는 아이디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지금 대표님들이 거의 99%가 뭘 하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코인을 이제 세일즈를 하지 않습니까? 코인을 세일즈를 뭘로 하죠? 네이버 및 바이럴 마케팅을 해서 블로그 유입을 이제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인지 휴먼 아이디인지 뭐 어떤 아이디인지 모르잖아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맞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찾기와 그 다음에 노출 확인 테스팅을 꼭 하시고 난 다음에 포스팅을 하셔야지 조금 더 삽질을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네이버 아이디 찾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네, 우리 고님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분께만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약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밑에 아이디라고 보이시죠? 네, 혜진님 제가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어요. 대답할지 안 할지. 네, 아이디를 누르시게 되면은요, 이 밑에 아이디라고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아이디를 누르시고 네이버 아이디를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내 개인정보를 넣고 찾으시면 그게 끝인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증번호를 받아서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인증번호가 오게 되면은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이버 인증번호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64. 자,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눌렀더니 지금 네이버 아이디가 몇 개가 나오죠, 대표님들? 총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네이버 아이디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알고 계시죠?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몇 개 만들 것? 네이버 아이디 5개나 만들 수 있다고요? 네이버 아이디는 3개 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개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네, 2개. 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내 아이디가 예를 들면은 2015년 이전에 만든 아이디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몇 년도라고요? 2015년 전에 만든 아이디. 정말로 좋은 아이디입니다. 좋은 아이디라는 뭔 얘기죠? 노출이 잘 되는 아이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네이버 아이디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은 생각보다 5개 막 4개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예전에 아이디 만들었고 까먹은 겁니다. 그걸 푸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들? 많이 어렵나요? 네. 몇 개 있으시죠, 우리 정현도 대표님? 네이버 아이디가? 1개? 1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혜진 대표님 해보셨어요? 뭐 애기 보고 있으면은 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고은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님인가요? 네, 3개 정도. 그리고 우리 김용수 대표님의 아이디가 몇 개가 있을까요? 이건 핸드폰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찾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똑같이 클릭을 한 다음에 비밀번호 찾기를 해서 네, 아이디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내가 네이버 아이디를 알고서 찾았어요. 근데 이 블로그 아이디가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갖다가 테스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블로그를 누르고 이 밑에 있는 내 블로그에 가셔서 글이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글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네이버 블로그에 글이 1개도 없다는 분과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 글이 뭐 한 4개, 5개 있다. 이 분들도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은 제목을 갖다가 최소 제목을 12자 이상 적고 본문 있죠. 본문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30자 정도. 제목에 맞는 키워드를 갖다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반복은 2회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2회. 내가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 지금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라고 적으셨겠죠. 이걸 제목으로 블로그 제목 적었겠죠. 그럼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내 블로그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다가 뭘 적으면 되겠죠? 네,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 시작합니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은 일기 같은 거 적으셔도 돼요. 미라클 모닝이라던가 우리 김용수 대표님 대박 났네. 5개 있다고 합니다. 네, 잠깐 맛이 좀 가게 있는데 네,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 시작을 할까요? 라고 해서 자, 여기다 보면 뭐라고 좀 될까요? 오늘 드디어 잠자고 있던 네이버 블로그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블로그도 만들고 시작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은 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라고 대표님들. 그 다음에 발행 누르고 여기 보시면 공감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공감을 체크를 하고 여기 보시면 기본값수 설정 유지를 누르시고요. 발행을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글을 몇 개 쓰면 좋을까요? 네, 2개 정도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 주의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제목을 너무 짧게 적거나 다른 글을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제목을 너무 짧게 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커피 먹었네. 네이버 블로그 끝.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 몇 글자 이상, 제목 12자, 그 다음에 본문은 30자 이상 해서 이런 포스팅을 한 2개 정도로 시작하시라고요. 여기까지 우리 이해됐을까요, 대표님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검색 허용은요. 검색은 네이버에서 검색은 네이버 검색 반영은 며칠이 걸릴까요? 휴먼 아이디 있죠. 휴먼 아이디 플러스 처음 글을 작성하는 블로그는 며칠이 걸리냐면은 4일에서 5일 정도 4, 5일 정도 후에 노출이 됩니다. 노출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노출 확인 방법은 이겁니다. 제목을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뷰, 네이버 뷰에다가 여기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 거를 한번 블로그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밑에 있는 카테고리는 글이 있죠. 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네이버에 들어가서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혹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네, 이렇게 검색이 되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이제 홍보 가능 용어 쓸 수 있습니다. 홍보 가능한 블로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노출이 돼야지 그걸 하겠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각각의 아이디를 갖다가 테스팅을 해봅니다. 각각의 아이디. 자, 각각의 아이디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이외에도 있겠죠. 혹시 다들 결혼하셨으면은 와이프 아니면은 뭐 누나, 뭐 언니, 동생 이분들의 아이디를 갖다가 우리가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들은 모릅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2015년도가 노출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있다 모른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남편분도 네이버 블로그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귀찮아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뭘 하죠? 이메일만 확인해요. 블로그 안 들어가 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이라던가 와이프라던가 친구, 동생, 언니의 아이디를 우리가 하나씩만 갖고 하면 몇 개죠?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낚싯대를 던질 때 낚싯대를 10개를 던진 게 좋을까요? 하나를 던져서 물고기 하나를 난 게 나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님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네이버 아이디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이버 나 요번에 이거 할 거 있는데 블로그 좀 써야 되는데 좀 빌려달라고 하던가 그냥 네이버 아이디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시던가 반대로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죠? 예, 로그아웃 한 다음에 그렇게 찾아갖고서 네이버 아이디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확보를 하세요. 저는 어머니라던가 부모님한테 좀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 부모님은 네이버 아이디를 쓸 사람이다 아니다? 안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이디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고 말씀드렸겠죠. 검색 반영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하는 건 뭐다? 아이디 확보를 하시고요. 아이디를 찾아서 확보를 한 다음에 주위 사람들 아이디를 쭉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이걸 4, 5일 이후에 포스팅을 한 다음에 제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하나 적었는데 하나가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키워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목을 12자 이상 정도 적고 보면 30자를 적는데 제목에 맞는 키워드 내가 말하는 게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라고 포스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갖다가 본문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본문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갔을까요, 대표님들? 네, 이해갔으면 3번 눌러주시고요.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4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교육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내용들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뭘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내가 홍보글 쓸 키워드, 쓰지 말아야 될 키워드들이 바로바로 나올 겁니다. 특히나 이런 키워드들은 어떤 키워드들이죠, 대표님들? 에어드랍. 에어드랍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겠죠?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 있죠, 아이폰. 아이폰 걔가 이게 뭐 에어드랍 뭐 그거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그거네요. 뭐 유무선 공유 시스템 이게 에어드랍이네. 예, 이런 키워드는 우리가 써도 된다 안 된다. 굳이 이게 약간의 그런 게 껴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에어드랍은 키워드는 굳이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인플루언서 영역이 위에 떠 있는 키워드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나중에는 또 쓰셔도 되지만 지금 이렇게 피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내용이 나와 있죠. 네이버 블로그로 노출 가능한 키워드 테스트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이 방법은 저희가 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한데 자,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가 있고 그러면 노출이 불가능한 키워드가 있겠죠. 그런 키워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코인이라고 검색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나오죠? 이 영역이 무슨 영역이죠, 대표님들? 인플루언서 영역이 나오는 키워드는 저희가 조금 피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플루언서 영역이라는 게 따로 생겼어요, 이렇게. 예. 이거는 피하시라는 겁니다, 이 키워드는.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블로그는 좀 쉽게 뜨는 블로그일까요? 저희가 좀 쉽게 뜨기 어려운 블로그일까요? 인플루언서 영역이 밑에 나와 있는 블로그들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자, 방문자가 지금 몇이죠, 대충? 방문자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한 3,005죠. 자, 글 개수가 총 몇 개죠, 여러분들? 961개나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코인에 관련된 글이 지금 몇 개가 있다는 거죠? 154개입니다. 총 글 개수가 900개가 넘고요. 그리고 이건 아이디 생성 연도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아까 프로필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밑에 블로그 히스토리라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누르게 되면 얘는 지금 몇 년도에 만든 아이디죠, 대표님들? 몇 년도? 20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글이 900개나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사람을 노출해서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아이디 생성도가 비슷하고요. 글 개수가 못해도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900개 정도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 노출을
할지 못할지를 대충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키워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제끼라. 네, 제끼시면 됩니다. 이거는 쓰는 키워드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아니더라도 문이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대표님 이해 갔을까요? 이해 갔으면 1번 누르시고요. 안 됐으면 2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뭐죠?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 어떤 경쟁? 블로그가 맨 위에 떠 있고 1, 2, 3위권에 있는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인지 보시면 저희는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얘도 글이 지금 몇 개죠? 코인 관련된 글이 164개였고 아까 걔는 코인 관련된 글이 몇 개였죠? 대표님들? 100 몇 개였죠? 54개. 그럼 여기에 준하는 블로그가 있어야 됩니다. 얘도 지금 글이 몇 개 있죠? 총 글이 1000개가 넘었고 얘 글이 몇 개 있었죠? 아까 96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헤비급이면은 헤비급에 맞는 글 개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노출 빈도라든가 기준이 뭔지 아시냐면은 아이디 생성 연도 그리고 언제 글을 썼는지 그리고 몇 개의 글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 세 가지를 보고서 거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스팸 키워드라든가 쇼핑 키워드를 최대한 적게 적은 사람들을 위로 노출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위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도 글이 몇 개 있죠? 코인 관련 글이 대표님들 몇 개 있죠? 974개가 있죠. 네, 이런 어마어마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굳이 고래등에 새우 터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 가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지 않은 키워드는 어디에 있나 보시면 돼요. 검색을 해보시면 자, 뭐 코인 채굴기라는 게 있겠죠. 이 키워드를 갖다가 한번 저희가 적정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1위에 있는 글을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글이 몇 개 있는지. 뭐라고요? 글이 몇 개 있는지를 갖다가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는 뭘 보면 될까요? 조회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 글이 좀 별로 없죠? 자, 프로필을 보고 또 밑으로 가니까 뭐가 있죠? 히스토리가 있겠죠. 얘도 히스토리가 좀 오래됐을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이런 블로그로 저희가 같이 상대를 하면은 노출된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애는 또 어떻게 돼 있죠? 인플루언서죠? 기본적으로 8, 9천 명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글이 몇 개죠? 지금 2,000개가, 3,000개가 넘어가죠. 예, 이런 애들은 아까 위에 있었던 애보다도 더 노출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도 어떻게 노출이 잘 되고 있을까요? 얘는 글이 몇 개였죠, 대표님? 이게 글이 몇 개였죠? 글 몇 개였냐고요? 총. 대답 안 해주시면, 네, 20개였죠. 자, 근데 이 밑에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요 선? 요 선 보이세요? 네. 여기 있는 모든 글을 얘네들이 다 숨긴 겁니다. 뭐라고요? 숨겼기 때문에 이 숨긴 글도 개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를 숨겼는지를 대략 모르는 거예요. 근데 1위에 있는 애와 3위에 있는 애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얘보다도 글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이해 갔으면 1번, 이해 안 갔으면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도 비슷해요. 이게 몇 개죠, 글이? 421개였죠. 그러면은 저 정도의 글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총 몇 개라고요? 421개. 얘는 총 몇 개라고요? 3,000개가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 글 개수, 그러니까 이게 400개 기준이 아니라 400에서 500개 정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를 갖다가 노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출시킬 수 있는 기준은 뭐였죠? 맞습니다. 이 맨 위에 있는 글, 인플루언서 영역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총 글 개수와 그다음에 아이디 뭐였죠? 생성 연도를 프로필에서 밑으로 보시게 되면은 히스토리를 갖다가 검색을 해서 몇 년도에 만든 친구인지를 갖다가 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디 생성 연도가 2020년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디는 노출이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몇 년도라고요? 2015년.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2년 전, 3년 전에 있었던 블로그가 노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블로그를 삭제 안 하고 검색 비공개로 했는데 블로그 뉴스에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비공개로 돌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떤 분은 글 썼다가 막 삭제를 다 하시더라고요. 삭제한 거는 글 개수로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글을 갖다가 이제 비공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맞추어 보라는 거죠. 예, 노출 가능한 키워드인지 아닌지는 블로그 조회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위, 2위, 3위에 어떤 글이 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 프로필에서 히스토리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련 글이 총 글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보면은 저희가 그 정도는 가야지 이 사람을 뚫고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대표님들. 왜 어렵냐면은 이 사람이 2015년도 글인지 뭔 글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조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었죠. 네. 얘가 1위였잖아요. 그렇죠? 코인불이. 근데 얘는 몇 개였죠, 글이? 3,000개가 넘잖아요. 근데 왜 얘가 왜 더 위로 올라왔을까요? 아까 그 친구가. 얘가 어떻게 더 위로 올라왔을까? 20개 있는 글이. 네. 그 뒤에는 이 숨겨진 글이 많다는 겁니다. 네, 이미 여기에는 최적화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 프로필을 들어가서 아이디 생성 연도를 블로그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은 몇 년도 아이디, 2011년도 아이디지 않습니까? 거의 10년 전의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는 노출이 훨씬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회수가 다가 아니라 블로그 뷰가 몇 년도에 글을 쓰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예를 들면은 글이 전체 총 몇 개인지를 갖다가 보시는 게 기준이라고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글 총 개수 그리고 뭐라고요? 들어갔을 때 그 아이디 생성 연도를 갖다가 보시라는 겁니다. 아이디 생성 프로필에서 뭐라고 했죠? 블로그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아이디 생성 연도가 대충 나오겠죠. 네, 요거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이디일수록 블로그 노출이 잘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잘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도움 받으실까요, 대표님들? 자, 그러면은 우선은 다음 시간에 제가 글쓰기를 할 거지만은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블로그 글을 썼습니다. 블로그 글. 블로그 포스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끝하고 쉬워요. 열심히 썼으니까. 혹시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대표님들?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NS 채널 혹시 뭐 있으실까요? SNS 채널. 뭐 틱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뭐가 있을까요? SNS 채널. 페북, 그 다음에 인스타, 그리고 또 뭐였죠? 유튜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카카오. 카카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채널이 있고, 카카오 채널이 있고, 카카오 스토리도 있겠죠. 네, 디스코드. 네, 뭐 디스코드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트위터 아세요? 트위터. 그리고 빙글 혹시 아세요?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라는 혹시 그 SNS 알까요? 텔레그램, 물론 텔레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출이라든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으로 좀 이렇게 좀 노출이 되는 키워드면 더 좋겠죠. 네. 자, 우선은 이렇게까지만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로그 포스팅을 한 다음에 뭐가 나오죠?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은 뭐가 나오죠? 링크가 나오죠? 그쵸? 링크 주소가 나오면 이걸 어디로 옮기라고요? 여기다 옮기는 겁니다. 근데 인스타는 블로그 주소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프로필에다가 그냥 하나 넣어두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페북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개미라는 친구를 갖다가 삼성전자에 어떻게 채굴을 하고 싶어. 복사를 누른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페이스북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V를 누르고 뭘 하죠? 이 대한 글에 대한 설명을 적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 드디어 비트코인 채굴기까지. 멋지다.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게시를 남기는 겁니다.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하시면 돼요. 빙글도 그렇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나오죠? 이 빙글에서. 자, 내 글이 있죠? 네. 여기에서, 밥 누르고요. 네.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사람이 있겠죠? 네,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여기에다가 내 링크를 갖다가 넣어주거나, 뭐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진을 갖다가 넣어주셔도 됩니다. 카드 뉴스라든가 썸네일들을 갖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성과라든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노출 수가 지금 몇 명이죠? 2314명이나 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제목 넣으면 되겠죠. 코인 시장의 미래.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랜딩 페이지 추가를 딱 누르고 요거를 이제 보이시죠? 여기 네. 게시를 누르거나 이 앞에다가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바로바로 이걸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트위터라고 있습니다. 트위터에도 블로그 링크를 이렇게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리 보기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숄라숄라 해갖고서 또 트위터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카카오 채널에도 여러분이 넣을 수 있겠고 카카오 스토리에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빙글과 핀터레스트, 그 다음에 인스타, 페북에도 여러분들이 공유 채널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블로그 포스팅 하나에서 트래픽을 어디서 많이 갖고 올까요? 외부 채널에서 내부 채널로 다 모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외부 채널에서 네이버로 들어온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네이버가 좋아하는 짓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노출이 잘 될까요? 노출이 그지같이 안 될까요? 잘 될 것 같다 1번. 한 달에 20억 정도 벌고 싶을 것 같다 3번.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채널들 많이 이용할 건데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글에 들어가게 되면은 블로그 스팟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내 글을 넣어줄 수가 있다 없다? 네,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거의 복붙해도 돼요. 구글 블로그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만큼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보고 트래픽을 땡기기 위해서 얘를 넣어주신다고 하시면 돼요. 그럼 총 몇 개가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에서 또 이제 한 군데 할 곳이 더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도 넣으시고 카카오 스토리라던가 또 한 곳이 있을 겁니다. 오픈 채팅방. 이거는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곳에서 홍보가 가능한 분들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죠? 네이버의 블로그 지수가 훨씬 더 유용하고 좋아지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 대표님들 이해가 있을까요? 네, 이해가 있으면 3번 눌러주시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4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블로그 포스팅하는 걸 저희가 실습을 하는 걸 알려드릴 텐데요. 네, 핸드폰으로 접속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숙제는 뭘까요? 요거 하시면 됩니다. 내가 찾은 아이디 있죠? 찾은 아이디가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네이버 블로그가 하나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대표님들? 이거를 다음 주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내일 모레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이번 주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 대표님들. 지금 찾은 아이디 글 2개씩 적는 겁니다. 주제는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비트코인 쓰지 마시고요. 예, 그냥 일기를 쓰시면 돼요. 오늘 박 팀장의 강의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다. 한 달에 20억씩 저 사람은 벌 것 같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뭘로 적으면 될까요? 오늘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가 너무 땡겨서 남편한테 아메리카노 달라고 했는데 점점점. 네.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애기 사진 찍어서 그냥 올려서 우리 아기와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요. 제목은 몇 자라고 말씀드렸죠? 12자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 안 찾으신 분들 빨리 찾으시고요. 요걸 찾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 누나, 친구, 와이프, 학부모님 뭐 해갖고서 네이버 아이디를 갖다가 꼭 확보를 하시고요. 글을 쓰신 다음에 휴먼 아이디는 처음 글 작성된 거는 4일에서 5일 후에 반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고요. 노출 확인 방법은 블로그 포스팅에 적었던 글을 갖다가 제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네이버 뷰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노출이 되면 그 아이디는 저희가 또 다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계정은 지금 3개에서 2개 정도로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아이디는 2015년 이전에 만든 아이디가 가장 노출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 채널 하나가 말씀드렸죠. 블로그 포스팅을 한 다음에 페북, 인스타, 유튜브, 카카오 채널, 뭐 뷰도 있고 트위터, 빙글, 핀터레스트 내가 홍보해도 되는 오픈방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데 막 하시면 안 돼요. 오픈 채팅방으로 우리가 블로그 링크를 공유해주면 외부 이익도 많이 늘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창호 대표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코인 세일즈가 아니라 코인 상담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 상담으로 바꿔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와 뭘 남기지 말라고요? 맞습니다. 전화번호와 거래되고 있는 판매 가격. 판매가가 저희가 있죠? 판매가를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명시하시면 안 됩니다. 판매가 명시 금지. 그리고 또 뭐였었죠? 상담. 코인 세일즈 아니죠? 코인 상담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기고 요거를 오픈 채팅방이나 개인톡은 되겠죠? 네, 그리고 전화번호 금지. 오케이? 네, 그리고 코인 가격 명시 금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한 바퀴 여러분들이 도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돌고 난 다음에 뭐 하죠?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서브 키워드, 메인 키워드를 갖다가 엑셀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쓸 키워드 있죠. 네, 그거 빼고서 다 버리시면 돼요. 하나씩. 아니면 반대로 내가 쓸 키워드만 이렇게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네, 조회수도 얼마 안 되네요. 네,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키워드들. 디지털 자산, 그리고 코인, 주문 제작 이런 거는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지 이런 건 필요가 없겠죠? 배지도 필요 없겠고, 네, 도치코인, 코인뉴스 이런 것들은 괜찮겠죠? 금배지 제작은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달 제작도 피하시고, 회사 배지도 이제 피하시면 되겠죠. 코인 목걸이도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플, 자석 배치, 이더리움, 코인 거래소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네, 그 외 거는 다 여러분들이 제외하고 따로 이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우리가 모르는 키워드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 이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또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질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숙제만 요거를 다 오픈방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대표님들? 처음이라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해합니다. 네. 네. 한 블로그의 전문 분야를 2개도 되는 코인이랑 부동산이랑 이왕이면은 하나만 하신 게 좋죠. 부동산 해도 되긴 하는데 부동산도 상업적인 키워드고 코인도 상업적인 키워드겠죠. 그러면은 부동산을 빼고 그냥 하나만 하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우님. 네, 하나만 해라. 네, 이왕이면 하나만 해라. 2개도 괜찮은데 방향이 너무 달라요.
방향이 너무 다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있는데 어쩌라고요? 만약에 농담이고요. 지금 쓰는 블로그가 내가 정말 아끼고 오랫동안 썼던 블로그라면은 그거는 접어두시고요. 접어두고 신규 아이디로 만들어서 키우시면 됩니다. 키우는 방법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방법은 비슷해요. 지금 알려드렸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은 그게 이제 아이디 키우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쓰고 있는 블로그, 그다음에 상업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블로그를 갖다가 바로 코인으로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키워드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위젯을 만들어서 내 블로그 위에다가 넣어놓으면 좋아요. 네, 코인으로 돈 벌기라던가 아니면은 부수입으로 돈 벌기 이런 것들로 해갖고서 그 PC 버전에서 위젯이 클릭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래된 블로그가 부동산 쪽 블로그였는데 새로 블로그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거기에다가 얹혀서 쓰시면 돼요. 예. 부동산 블로그에다 코인 쪽으로 쓰시거나 그냥 그걸로 쭉 쓰시면 됩니다. 있는 글은 지우지 마시고 비공개 처리를 해서 네,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네. 우리 혜진님 혹시 이해 갔을까요? 네, 이해 갔으면 1번 누르시면 되고요. 이해 안 갔으면 찾아오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갈 듯 말 듯. 예, 오시면 돼요. 그럴 때는. 네. 그렇게 하셔서 오시면은 블로그 진단도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블로그를 갖다가 쓴 내용을 갖다가 다음 주, 아니죠. 이번 주, 지금 며칠이죠? 오늘이 목요일이죠? 예, 그러면은, 내일, 모레까지, 토요일까지 이 링크를 갖다가, 제 개인톡으로 주셔도 되고, 여기다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글이 뜨는지를 안 뜨는지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해드릴 거고, 월요일 날쯤에 거의 다 대표님께서 노출이 될 겁니다. 위젯은 뭐냐면은,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기가, 자,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밑에 보시게 되면은, 블로그가 이렇게 스킨이라든가 이런 나온 애들이 있겠죠? 네,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은 여기 위에 떠 있는 게 뭐죠? 여기 위에 떠 있는 게 이게 바로 위젯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위에 떠 있는 것들 있죠? 여기 5개가 떠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조금 안 맞아서 요런 게 이제 위젯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젯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홈페이지용 블로그 위젯.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만들면 됩니다. 블로그 위젯 만들기라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이건 참고로 PC 버전일 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혜진님 같은 경우에는 위젯으로 걸어놓고 하시면 되겠죠. 괜히 그 블로그 썼다가 코인글 썼다가 뭐 노출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좀 기분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위젯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블로그 위젯 만들기를 하게 되면 다 나오고요. 네, 제가 말한 예시가 이거예요. 자,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되죠? 전자기기로 가는 거죠. 자,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가겠죠.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가죠? 라스, 이제 하드 디스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게임이면 게임으로 넘어가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글도 글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쉽게도. 공유글은 글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뭐라도 쓰셔야 돼요. 쓰셔야지 그 내용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있을까요? 우리 혜진님? 네. 코인도 배우고, 블로그도 배우고, 네. 대박 났네요. 우리 혜진님.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고, 숙제는 뭐라고요? 네. 아이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시고요. 네. 포스팅 2개까지 하는 거. 포스팅 2개까지. 몇 개라고요, 대표님들? 2개. 월요일 전까지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글자 수는 몇 글자라고요? 12자, 본문에 20자 정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1은 글개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아시겠죠, 우리 대표님들? 핸드폰으로 쓰셔도 되고요. PC로 쓰셔도 무관합니다. 아까 네이버 아이디가 5개 쓰신 분들은 너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대표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